13자리 94쪽을 보면 직원대상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직속기관 그 교육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좀 하나 발견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우연찮게 언론을 이렇게 내용을 언론 보도를 보다가 느낀 건데,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고통을 받을 것이 폐다. 지금은 폐 질환으로 뭐 돌아가시는 분이 1위는 아니지만 머지않아서 폐 질환이 인간을 사망하게 하는 1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보도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이 학생이나 학부모나 대표적으로 대상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법을 교육하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학 연구원 원장님, 교육과학 연구원장 김영입니다. 교육과학 연구원에 미세먼지에 대비한 공기청정기 있나요? 공기청정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사무실에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특히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과학 체험장을 좀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미세먼지입니다. 잘 아시죠? 네. 그런 걸 대비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쓰셔가지고 해주시고. 의원님 그 과학 놀이방에는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시관에. 예. 그리고 공조를 설치해서 환풍되도록 그 공조 시설도 되어져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특별 신경 쓰시고요. 12개 직속기관 중에 혹시 미세먼지 대비한 공기청정기 설치 안 된 곳도 있나요? 다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는 데만 말씀해 주시죠. 단지연수원장 한사일입니다. 저희 그 단지연수원에서도 공기청정기에 관련되는 것들이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먼저 예상 관계는 또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교실에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차후에 아마 계획에 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사계를 가리지 않아요. 잘 아시죠? 뭐 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을, 겨울 때도 미세먼지가 지금 예쁘지 않습니까? 심각성이에요. 이거는 아주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드릴 어떤 내용을 하나 들었는데 뭐냐면, 제가 헬스클럽을 다니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외국인들은 매일 봐요. 그 모든 농구랑 미세먼지 보통이냐 나쁘냐 뭐 좋으냐 본단 말이에요. 근데 캐나다 거기 국민이 하나 있더라고. 그 학생은 캐나다에서는 한국이 나쁨으로 나오는데 한국의 발표는 보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쨌든 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어쨌든 그런 기준이 한국은 좀 느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성이 좀 덜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 원장님도 거기서 없나요? 예, 저희도 아주 일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그 예방 교육에 한 부분 프로그램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각 기관에도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배치해서 직원이나 오시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나쁜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로
교육원장님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도 났지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진로교육원 그 추진 과제 중에 자연 친화적 문화의 슬픔 패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 추진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 김미탁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3천만 원, 2018년도에 2천만 원을 향토작가 작품 구입비로 저희 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향토작가, 무형문화재분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인원수로는 20명, 작품수로는 30작품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신문 등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좀 잘못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진로 교육원장님께서 느끼는 추진하는 과제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부분이 뭐 잘못돼서 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해주시면. 예, 그 언론에 보면 절차상의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절차상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그 작품을 구입해서 관리대장에 등록해서 관리하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저희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 지침 뭐 보니까 충청부도 교육청이 그 소속된 무예술작품 관리 규정이 있어요. 3번을 보면 3항을 보면 물품관리관은 예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5조를 보면 필요할 경우는 예술작품 관리 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임의사항이니까 혹시 예술작품 관리 협의회 설치했나요? 예, 지금 아직 이제 그 작품을 구입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관리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 지금 구입하신 작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뭐 미술협회나 뭐 공인관의 작품 확인서라든가 뭐 감상서 이런 걸 뭐 받아본 적이 저희들이 확인서나 감정서를 받지는 않고요. 청주예총이라든가 무형문화재 협의회에 저희들이 의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가격을 평가하나요? 뭐 예술작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공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이가 다 있고 작품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어느 작품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어떤 협회의 감정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개개인에 따라 다 그 작품을 평가하는 어쨌든 느낌이 틀리고 또 가격을 어쨌든 느끼는 그 가격을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공신력 있게 밀 수 있는 것은 미술 그 작품에 관련된 협회를 통한 감정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 어쨌든 이런 언론이나 이런 우리 의회나 또 다른 삼자들이 봤을 때에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지금까지 그 부분을 좀 소홀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서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죠? 뭐 그 부분 지금 그에 관해서 뭐 평가를 했냐 안 했냐는 그런 부분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난번 교육청도 감사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 법적인 행정 절차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 분들이 뭐 하나 행정회의를 할 때는 뭐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또 위에서 시키니까 밑에 분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밑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분들도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오해받을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말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위에 분들은 잘 모시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앞으로는 잘 생각하셔서 예산이 낭비되고 오해를 받지 않는 행정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학교육원장님이 그래도 선임적이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절차를 최대한 숙지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 행정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교육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린 것은 앞으로 이제 체험장을 좀 만들잖아요. 네, 많은 예산을 이제 만듭니다. 그 체험장에 들어갈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네. 분명히 아시죠? 네.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정말 미래에 우리 과학적 양성하는 그 체험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가서 관리 감독하면 그만큼 좋은 내용의 체험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체험장 20초 보겠습니다. 그 기간 법인카드하고 단체장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공인조 12개 직속기관 단체장 업무 추진비 내용을 보면 50만 원 이상을 이제 자르려고 했는데 11개 직속기관은 없고 학생교육문화원만 단체장 업무 50만 원 이상이 3건이 있습니다. 2건이 직원 경력을 보이고 한 건은 상반기 직원 연수 실시 해서 식비가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각 직속기관 원장님들 그 업무 추진비 금액을 보면 조금 조직이 큰 데는 조금 더 많고 한 1,000만 원대 있는 것 같고 700만 원대, 600만 원대 좀 있습니다. 다른 그 직속기관은 50만 원 이상이 하나도 없는데 50만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입니다. 업무 추진비는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 액수가 차이가 나고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직원의 또는 어떤 그 업무 추진비의 적정성을 위해서 늘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50만 원 선에 특별하지 않으면 그 선을 지키고자 했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은 업무 추진비가 얼마가 되나요? 그래서 한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면 한 6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은 738만 원이네요, 그죠? 동시대에 있는 게.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장님. 학생교육문화원장 1,000만 원이 넘어요. 1,062만 원이에요,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후생복지로 업무 추진비를 오래 쓰셨나요?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은 그 교육공모직원, 그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관도 본원하고 학생 수영장이 떨어져 있고 교육박물관이 또 따로 있고 안전체험장이 따로 있고
진천문화관광부에서 거기에 이제 그 용역에서 와서 또 시설 관리를 해주는 청소원이라든가 관리요원들 통해서 소액 범위 내에서 그 2번, 1년에 2번에 걸쳐서 명절 선물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청주에 직수기관이 있는 원장님들께서 직원들하고 혹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장보기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 원장님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직원들 후생 차원에서 이렇게 좀 업무추진들을 음식 먹는 거 빼고 명절 때라든가 이렇게 쓰신 경우 이렇게를 보면 수감자를 보면 학생교육문화원이 유일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뭐 업무 추진비에는 뭐 기간 업무 추진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단체장님은 어쨌든 업무 추진비 또 우리 그런 업무 추진비 성격으로 봤을 때 이 업무 추진비는 직원들과의 소통화 또는 그 업무에 어쨌든 원활한 그런 어떤 행정 추진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원장님들은 직원들과 소통과 화합이 1번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추진해야 될 어떤 그 교육 정책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지역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후생부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숙회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넓게 인지하시고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호수 국제교육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내용이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자료 186쪽을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 기관이 상당히 있고 어떻게 보면 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박사훈 의원이나 서동학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적으로 제한도 있어요. 초기 인건비제에서 어쨌든 직원 늘릴 수 있는 어쨌든 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하고 싶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지역의 균형 관점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요즘 그 유치원 특히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언론을 전부 이렇게 매일 중요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유치원을 평가하는 건 아니죠, 그죠? 네, 매년 하는 게 아니라 3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한 번을 실시합니다. 한 번을 실시하죠. 네, 그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을 공개하나요? 네, 공개합니다. 여기에는 등급은 미공개라고 써 있는데 등급은 공개 안 하나요? 사주기 평가에는 등급이 표시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주기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주기직, 3주기 때는 그 등급 같은 거나 점수, 총점은 미공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영역이나 그총 이렇게 서술 형식으로다가 기술한 것을 정보 공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공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다 공개하나요, 100%? 그 총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공개로 했지만 유아교육법 22조 5항에 의하면은 모든 것을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뭐 공개를 해서 유치원 학생들의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 평가 지표를 보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유치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이제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은 유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어쨌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신가요? 네. 그런데 유치원에서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원인을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생각한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나? 말하기가 힘든가요? 네,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처음 학기로는 입학한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건가요? 유치원 어쨌든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어차피 유아교육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센터 어쨌든 이 기관이 설립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유치원의 문제점이 왜 발생됐는가를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한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죠. 의원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게 포괄적이어서 아니 언론 같은 거 안 보나요? 지금 개선점으로 보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좀 바꿔야 된다. 공적인 회계 시스템 에듀파이를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물론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는 중에 박영종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리감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 부분이 이제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어쨌든 발견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사립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당함을 말씀도 하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또 기관 내에서의 잘못된 것은 시정결정을 좀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국공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을 어쨌든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어쨌든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진흥원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죠? 거기에서 인정하나요? 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강덕희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바라보는 유치원의 커다란 어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제일 우선시하기 때문에 국공립, 사립유치원 모두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또한 많이 참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지표를 보면 분명히 상중하는 가려져 있어요. 그죠? 가릴 수밖에 없죠. 어쨌든 1등급, 2등급 점수를 많이 받으면 잘하는 데고 점수 못 받으면 잘 못하는 데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평가 지표가 20개, 77개 항목에 나눠져 있어요. 그럼 3년에 한 번씩 하지만 거기에 했을 때 어쨌든 평가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 항목당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씩씩하게 얘기하세요.
거기 심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수 매기면 점수 뭐 99점 맞는 100점 맞는 데 있고 70점 맞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어쨌든 그 구체적인 것을 공개를 지금 하고 예정이고 한다고 하는 거죠?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혹시 유치원을 평가했을 때 기준 미달이 되면 어떤 페널티 주는 게 있나요? 평가 결과에서 페널티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는 1주기, 2주기 때는 페널티가 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페널티가 없어지고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페널티가 없다. 지원금은 어쨌든 교육청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잘못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점수를 먼저 아마 그 부과를 할 거예요. 평가를 하면 몇 점 이렇게 이제 쓸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유아교육 증원에서는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뭐 회계상 잘못됐다든가 운영상이 잘못된 부분은 그것도 평가를 하나요? 저희들은 이렇게 전반적인 유아교육 흐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뭐 예산 같은 걸 할 수가 없고요. 아니, 예산 말고 네, 운영상에 잘못된 점을 찝어내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점수만 매기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사주기에는 정양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 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저희들은 그 결과를 정보공시에 알림에다 올려놓으면 학부모님이나 제3자들이 그걸 보고 그 유치원을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평가만 하지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나는 뭐 이렇게 감사원에 뭐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감독 그 부서에다가 뭐 이렇게 감사원 마냥 뭐 이렇게 조사하다가 올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만 하는 건 단순하게. 네. 그럼 평가 나온 점수를 그 도교육청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유아교육 담당하는 데다가 이렇게 제보를 하나요? 그거 올려주나요? 저희들은 기초 자료를 올려주냐 이거지. 정보공시에 올려놔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합니다. 아 저는 이제 그 부서에다가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냐고요. 그건 하지 않습니다. 않죠. 네. 잘 소통을 하나요? 그럼 합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 있어요? 확실해서 2017년, 18년 설문제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 관리감독 부서하고 서로 이렇게 문서로서 이렇게 뭐 대화를 뭐 포럼을 했다든가 공청회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문서로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 좀 이렇게 한번 제출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문서로. 그런 거는 문서로 보고하는 건 그 없고 말만 해요? 아니 저희들은 연수기간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뭐가 필요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평가하는 데니까 사실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유치원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제1선 기관이지만 그걸 평가함으로써 그걸 어쨌든 장단점, 유아교육을 어쨌든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또 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치원하고 어쨌든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어쨌든 부서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속기관이지만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게. 물론 평가하는 거는 뭐 평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평가야 뭐 3년 주기로 하면 되지만 평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그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적용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지원 금액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뭐 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당히 노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뭐 점수가 잘 나와서 이게 어쨌든 이 유치원은 잘해줘야 되겠다 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도적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그 유치원이 정말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나는 영역교육진흥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진단을 잘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진단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아교육진흥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 한번 보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유아교육진흥원과 교육청 유아교육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공익과 사진 일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로 교육원 원장님 많이 답변하셨으니까 이번엔 진로계획과장님 김기성 과장님이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진로계획과장 김기선입니다. 자녀 그 진로공감 학부모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진로 코치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니까 초등학부모 진로 코치 양성 과정 운영해서 2018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하셨고 이수 시간은 20시간, 이수료는 120명. 그리고 중동 학부모 진로 코치 양성 과정 운영해서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하셨어요. 이수 시간 20시간, 이수료는 97명입니다. 그 초동 양성 과정 그리고 중등 양성 과정이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진로계획과장 김기선입니다. 일단 초등, 중등이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저희 시설이 꿈길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수용 인원이 20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200명씩이었는데 희망하는 학부형님이 초등이 120명이 지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중등이 100명 지원하셔가지고 미이수하셔가지고 97명 이수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제 환류교육을 보니까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모색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예, 했습니다. 그럼 이 양성 과정을 거친 학부모는 학부모들이 그 배운 그 재능이나 어떤 그런 전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로계획과장 김기선입니다. 학부모 진로 코칭은 사실 교육부에서 한동안 그 20시간씩 이수시켜가지고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진로 코칭 과정을 이수한 학부형들이 학교의 진로 시간에 또는 그 활동에 학부형님들을 보조 강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거고 저희 진로교육원에서 이 시간을 올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시간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발급하는데 사실 학부형님들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20시간 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5일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이수가 진행이 되는 거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하신 학부형님들이 학교 진로 교육 활동에 활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을 못 해보셨다. 그러면 교육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 누가 답변하실 분이 있나? 그 진로 코치 양성 과정을 거친 분이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진로교육원에서 담당한 부서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학교 교장님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국정에 담당하시는 분들 전화를 해서 아니면 이렇게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떤 재능 기부를 받는지 확인을 하셔야지. 아직 확인을 안 한 것 같다 그러면 진로계획과장 김기선입니다. 네. 올해 처음 실시하였기 때문에 올해 끝나기 전에 한번 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수 시간 20시간 갖고 정말 그 전문 진로 코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진로교육과장 김기선입니다. 이 이수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전부터 그 교육부에서 지정된 시간인데 20시간도 학부형들이 이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학부모 어쨌든 진로 코치 양성 과정을 거친 분은 물론 그 자발적으로 봉사로서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정말 우리가 1순위 모자란다고 보면 되죠. 따지면 진로 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걸 메꾸기 위해서도 일정 부분 조금 뭐랄까 시간당 수당을 줘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진로 교육 상담은 상당히 제가 그 저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또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는 경우도 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부모들 조금 더 자랑자랑하게 할 수 있는 또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로 교육 코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양성화해서 어쨌든 교육부에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자체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시간이 꼭 20시간 법적으로 강제 규정 사항이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더 늘려서서 뭐 40시간 하던 30시간 하던 해서 정말 이 프로그램 이수하는 사람들은 학교에 이렇게 좀 투입을 해서 진로 상담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시간당 페이를 줌으로써 더 적극성을 갖고 한다면 아마 그 학부모 진로 코치 양성 과정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당 페이를 준다면 상당히 학부모님들도 참여할 그런 의사가 많이 비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하시죠. 네, 진로교육과장 김기선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모자르는 것을 어쨌든 뭐 법적으로 그런 어쨌든 전문가 인력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면 그런 권한이 없다면 이런 학부모를 이용한 그런 어떤 그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그 점을 좀 인식하셔서 잘 좀 실행에 옮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련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제천 야영장 부지 면적을 보니까 이게 목인자인지 모르겠지만 500만 제곱미터가 넘어요. 맞나요? 네, 학생수련장 관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50만 평이네요. 약. 예. 근데 건축 면적은 300평이에요. 300평. 이 어떻게 보면 청주 시의 택지개발하는 거 5개가 합쳐진 거랑 비슷하거든요. 따져보면 엄청난 면적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좋은 땅을 정말 고려하고 있다. 이 활용 계획을 정말 잘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150만 평에 300평의 건물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번에 어쨌든 뭐 예산 64억이라는 돈이 네. 들어가지만 저는 그 돈도 어떻게 보면 그 전체를 개발하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뭐 힐링 코스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네. 150만 평이라고 뭐 엄청난 거니까 아마 청주시가 150만 평 청주시가 갖고 있다는 땅이 있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정말 황금 그런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어쨌든 뭐 64억을 들여서 착공했다면서요. 네. 착공했으면 뭐 되돌릴 수도 없는 건데 이거 하는 김에 네. 하는 김에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정말 짜임새 있게 효과적으로 학생들이나 또 교직원들이 한번 가면 감탄할 정도로 저 시설이 좋구나 이런 어떤 그런 조경이나 그런 수련 시설 이런 걸 잘 어쨌든 바꾸어서 준공이 됐을 때 좀 후회 없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연주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